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학생? 31살 없어요? 31년도 올해. 아, 이거보다니까. 올해, 어제가 2020년, 2월 2일하고 이렇게 거꾸로 해도 똑같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올해 31일이잖아요. 10월 31일 날 시험 보거든요, 또. 30일이고. 그러니까 31살인 사람은 조금 먹고 들어가기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으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돼야 되고. 합격률이 제일 높은 거는 40대 여성. 내가 40대 여성이다 그러면 합격률이 제일 높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죠. 268페이지 이제 환지 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네모안에 보시면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나 보류지 명세 하는 것들이 환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이런 정도 일단 얘네들은 안 외워도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양과로 2번, 양과로 3번부터 듣겠습니다. 환지 제외란 말도 있었죠? 환지 제외 있는데 다만 하는 말 볼게요.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볼 때는 맞다 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세입자, 임차인 보호하는 것이 사유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세입자를 보호한다 맞고 임차인 등을 무시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토지 면적 고려 환지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줄 안 긋습니다. 그냥 몇 번만 들으면 다 알게 돼요. 이것은 이제 입체 환지가 있는데 참고해 보면은 그 세 번째 줄 끝에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하는 말이 있어요. 100분의 70 이하. 이때는 환지, 입체 환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에 보시면 환지 지정의 제한 하는 말 있어요. 환지 지정의 제한에 양화로 8번에 다른 말들은 다 맞는 말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게 둘, 넷, 다섯 번째, 그러니까 양화로 8번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제 환지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환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예적으로 그때 이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땅이 너무 좁다, 과소토지, 환지를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일정한 다음 날 여기도 제가 전에는 보호되고 후에는 보호 안 된다 이런 말 했죠. 자, 그래서 지정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 공람 공고일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정하는 기준일 다음 날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누거나. 하나였는데 여러 개로 나누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환지를 안 해주고 그냥 너는 환지를 이거 조금만 해줄게 아니거나 그냥 돈으로 줄게 이렇게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일 전날 다음 날 권리가 어떻게 돼? 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였는데 여러 개로 나눠질 때 1번 분할 1번 분할 2번 전환 2번 전환 3번 분리 하는 말이 있어요. 분리 각각 분리 4번 증가 있어요. 증가. 분할, 전환, 분리가 돼서 증가되는 거예요. 사실은. 증가라는 말 하나로 다 귀결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해당 파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채비지. 양과로 10번. 채비지의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 경비로 대신할 수 있는 땅이 뭐예요? 채비지.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을 뭐라고요? 보류지. 토지 부담률 2번 볼게요. 2번. 이번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 동일하면 60을 초과할 수 있다 했죠?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 얼마를 초과할 수 있다? 60을 초과할 수 있다. 기본 원칙은 50이네요. 근데 3분의 2가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 있고 평균 토지 부담률은 나중에 이제 2순환이나 3순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 토지 가격 평가 11번이에요. 가격 평가. 아까 수용 방식 때는 가격 평가를 감정 평가한다 그랬는데 여기는요.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결정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는데 가격 평가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평가, 맨 처음에 평가, 그 다음에 화살표에서 심의, 그리고 결정. 평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평가, 심의, 결정. 그렇게 써놓으세요. 밑에 읽어보면 너무 어렵거든, 말이. 시행자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러니까 심의 후에 결정하는 거죠? 제가 이것도 국토교육부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할 때는 가장 마지막 단계 심의가 심의. 근데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문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시험에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의 결정에 앞서 감정평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평가에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다음에 274페이지에 환지 예정지라고 해요. 환지 예정지. 자, 환지 예정지니까 환지 처분하기 전에 뭔가 있다는 절차겠죠? 환지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환지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임차권자 하는 말 있어요.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도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 등이 행사할 대상 목적인 권리도, 대상 목적인 토지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임차권자. 다음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에 275페이지입니다.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로 맨 끝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되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다른 사람이 사용할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다음에 외괄호 3번. 외괄호 3번에 채비지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의. 사용 수익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는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가 뭘로 쓴다고 했지 아까? 사업 경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딸리면은요. 채비지 환지 예정지 정해서 그걸 팔아먹고서 그 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처분할 수 있다. 279페이지 오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외괄호 4번에 보시면 환지 처분의 시기가 있어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지정권자가 사업했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정권자가 사업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은 공사완료 공고 후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면 돼요. 아, 그 특별한 말 없으면 언제 환지 처분한 거예요? 준공검사를 받고 60일 이내. 근데 내가 지정권자예요. 사업시행자. 그럼 준공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돼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혹시 까먹더라도 며칠? 60일. 뭐 논리적으로 상관은 없는데 환갑잔치, 환지처분 뭐가 발음이 좀 비슷해서 환갑잔치 60세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지처분도 60일. 자, 환지처분의 효과. 환지를 하게 되면 양괄호 3번.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뭘로 본다? 종전토지로 본다. 그 말이 이제 환지를 앞으로 그냥 내 종전에 있던 토지의 권리에 해당되는 만큼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거고,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환지 받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하는 까지. 그래서 다음 날이 있고 공고된 날 끝나는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 밑에 이제 있는 것은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줄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니까. 281페이지 윗부분에 양괄호 3번. 청산금은 언제 결정한다고 했어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그 청산금은 이제 언제 확정되겠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돼요. 토지의 부수적인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가 언제 확정됐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게 부수적인 권리인 청산금은 환지를 하는 과정에 있는 과부족본을 해결하는 게 청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지와 같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다. 그런 거고. 그리고 징수 방법은 뭐
분할은 나중에 체크하겠고, 강제징수도 됐고,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소멸시효 이런 것도 부수인 것들이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 자, 이제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 이 정도 용어 봤으니까 수용 받고. 환지. 뭐 항상 이런 데서만 환지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라고 했으면 이 토지는 이 사람의 종전 토지예요. 그죠? 종전 토지. 여기에 대응해서 새롭게 받는 이 토지, 이걸 뭐라고 했죠? 이거 환지. 환지, 이게 환지입니다. 환지. 이렇게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뭐 공원이라든가 관공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환지로 정하지 않은 모든 땅을 뭐라고 했어요? 보류지. 그 중에 일부를 사업 경비로 쓸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채비지. 이제 크게 나누면 환지와 보류지가 있어요. 보류지는 이제 이 환지계획에 정하고 있는, 여기 동사무소가 없으면 동사무소 쓸 것이고, 공원이 없으면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다른 거죠. 굉장히 다양한 목적의 보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채비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로 쓴다? 사업 경비로 쓴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토지를 이렇게 환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얘한테는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잘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할 때, 그러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을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 썼어요. 여기에는 토지를 이렇게 더 효용 가치를 증진시키려면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같은 거 설치가 되면 당연히 내가 여기 있는 토지보다 적은 면적을 가져가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부담, 평균 토지 부담률이 50이라는 것은 좀 더 여기에서도 가치가 비싼 땅이 있고 산지 같은 가치가 싼 땅이 있어요. 가치가 싼 사람은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될 것이고, 비싼 땅은 조금만 내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평균 토지 부담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의 면적보다 환지 받는 면적이 적어도 50은 되라 이 말이에요. 빨간색이 50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평균 토지 부담률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사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채비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그런 논밭보다 이게 막 산지라고 쳐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공사할 때. 그럴 때는 60까지 할 수도 있어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동의하면요. 우리 동의하면 60을 초과해도 돼요. 땅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가치가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 그죠? 여러분들 남양주시에 1000평 이거보다도 저기 명동에 네이버 리퍼블릭 땅 2평 준다 그러면 그거 받아야 돼요. 그죠? 뭐 한 평에도 뭐 얼마 되더라?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를 잘 조성해서 호수공원도 만들고 뭐 전망도 좋게 해서 막 만들었어요. 그럼 땅값이 10배, 20배 뛰면은 토지 부담률을 내가 훨씬 더 많이 지더라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해도 평균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 있어요.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은 이제 3월 달에 이순한테 한번 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이제 환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본래 그 사람에게 정해진 일반적인 그런 비율에 따라서 환지를 하게 되면 뭐 적응 환지 이런 말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법에 있는 말 하니까 그 말을 몰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환지하는데 본래 가질 면적을 다 주면은 여기 환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좀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걸 감환지 그래요. 감환지. 그럼 거꾸로 여기는 토지가 좀 작다고 해서 이 사람 원래대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기 토지가 너무 작아질 수가 있어요. 너무 작아지는 것이 그럴 때 늘리는 것을 증환지 그래요. 근데 너무 작아진 것은 건축법하고도 좀 관계가 돼요.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조성하게 되면 물론 농경지일 수도 있겠지만 대지로서의 가치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여기에 만약에 좀 삐뚤삐뚤한 땅인데 70제곱미터가 있었어요. 내 땅이. 여기 평균 토지 부담률 등을 정해서 여기서 한 만약에 40만 줬어. 이 사람한테 40. 그나마 저기는 뭐 삐뚤삐뚤 하든 말든 간에 건축하는 내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효용을 늘렸다 하더니 건축화 못 받고 쓸모없는 땅이 돼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증환지를 시키거나 이게 또 너무나 작다. 뭐 이 사람이 봐도 40밖에 없었어요. 이거 무슨 막 20밖에 못 받아요. 이런 걸 60을 줄 수 없거든요. 일단은 그냥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좁은 토지는 늘릴 수도 있고 아예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것은 내 뜻에 따라야 돼요. 내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권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좁을 때는 그냥 직권으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환지를 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신청하거나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여기다가 널 환지를 내가 이제 원했어요. 나 싫다. 그냥 자연이 좋아서 왔는데 왜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또 다시 나누느냐. 이거 싫어서 이러고 왔는데 나 환지 안 받겠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자가 여기다가 동사무소를 만들고 싶은데 동사무소는 촌놈이라고 그러는데 주민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마땅히 다른데 환지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를 안 받아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러겠다. 동의. 그러니까 신청이나 동의 이렇게 말이 있는데 구별 안 해도 돼요. 자, 내 의사가 존중돼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의사 무시하고 너무 좁으니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 제도가 있어. 환지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외요. 자, 여기서 내가 환지를 안 받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안 된다니까. 임차인은 보여야 된다니까요. 임차인 안 돼봐서 잘 모르세요? 임차인 심정을 모르네. 여기서 이 사람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게 농경이라고 할게요. 딱 환지 안 받는다고 땅 주인이 했어요. 아직 임대차 기간 10년 남았는데 그럼 쫓겨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어때요?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하는 거 보시고. 네. 환지 뭐야? 환지 부지정. 하나 갖고. 그다음에 증환지 가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 또 책 읽으면서 또 보겠고요. 늘리는 거 증환지, 줄이는 거 가만지. 그것도 다 뭐야? 부지정, 증환지, 가만지 하면 여기서 청산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과부족분을. 입체환지 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입체환지. 이거는 평면환지에 대응하는 말인데 여기는 토지나 건축물에게 그냥 평평한 땅만 주면 평면환지. 근데 그다음 이제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해서 그것에 지분을 주면 입체환지. 보통 아파트가 될 건데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건축해서 아파트 한 채를 줬어요. 그럼 건축을 일부를 줬죠? 건축을 일부만 주면 돼요? 토지에 공유 지분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입체환지.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공유 지분 이런 말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파트 받으면 무슨 환지? 입체환지. 그리고 점점 더 용어 같은 게 익숙해지면 추가하는 거지. 처음부터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려운데. 물론 이것도 첫날 들은 분도 어떤 분은 이해를 20%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밖에 못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말들이니까 그건 다 그냥 그러니 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11월부터 들은 분들은 그때부터 11월보다는 조금 더 알아듣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럼 되는 건 이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입체환지 하는 것도 있고. 입체환지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여기 갈까? 이 사람이 여기는 값을 병이라고 할까요? 병이 여기에 이제 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 이제 입체환지 한다니까 입체환지를 할 때는 여기 토지소유에 이제 입체환지 신청권이 있겠죠. 나 아파트 분양 신청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이 사람의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액하는 것은 현재 가치가 아니고요. 현재 가치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내가 부여받게 되는 그 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권리가액의 합이 여기에서 건축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의 최소 분양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일 때는 입체환지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어요.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7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제일 작은 게 1억이라고 치면요. 여기에 병이 여기 있는 재산의 가치가 만약에 7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분의 70 이하죠. 그럼 너는 입체환지 신청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아파트 많이 지으면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70 이하일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은요. 이렇게 다 허물어가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초가집이 100만 원. 다 허물어져 가니까 이 대지의 가격이 5천만 원.
합하니까 5,100만 원. 아까 이 사람 얼마였죠? 7천만 원. 너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사람한테 안 돼 이렇게 못해요. 왜 그래요? 뭐가 있어요 지금? 주택 있는 사람.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은 거기 원주민의 이익을 위한 건데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데 그나마 여기서 허물어 가고 있지만 내가 먹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가치가 적으니까 너 안 돼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가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뭐 5,100만 원 받아봐야 뭐 물론 이제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 따라가면 되긴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입찰 신청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권리 가액에 관계없이 종전 대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숫자를 외워야 되고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입주한지 관련된 거. 입주한지 효과도 당연히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에 있던 토지 소유자는 입주한지 대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자는 입주한지를 받은 건축물과 그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뭐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법에서 그걸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언제 효과 발생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발생한다는 거. 이게 입주한지고요. 환지 부지정 맞습니다. 이제 환지 예정지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사업을. 근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서 여기서 사업이 이제 1년, 올해 끝났어요. 2020년 말에 끝났어요. 이거 21년에 끝난대요. 이거 22년에 끝나고 이거 23년 말에 끝난대요. 이제 자, 여기 아까 이 병이 여기는 여기 갑인데? 막 바뀌었지? 자, 이 사람 어디 바뀌었지? 그죠? 여기 갑이 여기 바뀌긴 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바뀌긴 했습니다. 종료토지. 이 사람은 이 노란색의 토지를 언제부터 이용하는 거예요? 전처분 공고일 다음날 2023년 12월 말, 아니 2024년 1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겠네. 다음 날이니까. 공사 다 끝났어요.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걸 사용 앞으로 3년간 못하는 것은 너무 낭비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환지 예정지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당신은 오늘부터 이 땅을 네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너의 환지가 될 거다. 환지 예정지라고 알려줘요 이제. 그럼 그 효력 발생일부터 갑은 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한테 이렇게 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위치를 바꿨어요. 그럼 이제 갑은요. 환지 앞으로 뭘 사용해야 돼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종전 토지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종전 토지는 아파트 올라가고 있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뭐 너무 당연한데 들으면 당연한데 이것들 환지 예정지는 물론 종전 토지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환지 예정지와 종전 토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나 말이 안 되게 막 설명해요. 환지 예정지 제도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 거예요, 이제. 그죠? 종전 토지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이제 환지 예정지 제도입니다. 환지 예정지를 정해줄 때는, 저기, 아까 임차인 을이 있었죠? 그죠? 임차인 을이 있었죠? 아니, 임차인 비였나? 임차인 비가 있었어요. 이 임차인의 권리 부분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거 당연한 거고요. 환지 예정지 제도입니다. 이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환지 처분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환지 예정지를 정하거나 환지 처분하거나 똑같아요. 여기가 농경지였어요. 농경지인데 여기다가 환지 예정지를 정해줬는데 그 가운데 상가 건물을 하나 줬어요. 그럼 여기에 농경지에서 임차인이 있었다고 쳐요. 임차인 있을 때 상가 건물로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땅 주인이 여기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농사 계속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손해본 게 있죠? 손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일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1000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300평밖에 이용을 못하더라. 그럼 차임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죠. 가만지 같은 거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차임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는 물도 안 나는 곳에 500평을 이용했는데 여기 뭐 옆에 뭐 저수지를 설치해가지고 400평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차임을 늘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차임 증감 청구권, 계약 해지 청구권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례 같은 것들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때도 이제 이게 있으면 그런 효과 똑같이 이건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 최종적인 거 하는 거나 임시적으로 하거나 다 차임 증감 청구 또는
계약, 해지,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 효과는 똑같거든요.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이제 환지, 예정지 이제 똑같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환지 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수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지별로 환지 명세, 필지별 청산 명세, 그리고 보류지라든가 채비지 명세, 입체 환지를 한다면 입체 환지 명세, 환지 예정지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환지 계획이 뭐가 있어요? 암기는 안 될 거예요. 자, 듣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짐작을 좀 할 겁니다. 환지 계획은요, 작성하게 되면 인가를 받고 고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별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실시기 누구한테 인가 받았어요? 지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여기는 이제 제주도는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없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경 안 써도 돼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권자 그러면 틀려요. 시도지사 그러면 틀려요. 국장 그러면 틀립니다. 지금 처음 나왔죠?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계. 시험 볼 때 마음이 두근두근한 분들은 청심환을 먹고 시험을 봐야 돼요. 청심환. 그래서 환지계획은 뭐예요? 누구? 청심환. 누구?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계획은 구청장. 그래서 이제 환지계획 관련 것까지 바꿔. 뭐였지? 청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 처분하면서 청산금 결정한다고 했죠? 증환지, 감환지 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물론 분할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는 건 뭐 분할은 다 된다고 했고, 자, 여기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나올까? 자, 이 사람은 환지를 안 받기로 했어요. 과소토지여서 그랬든 아니면 이 사람이 신청이나 동의에 따르든 간에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 청산금을 왜 여기서 결정하느냐면 아까 지나가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갑, 이 사람에게 이 사업, 이 토지의 가치가 이미 평가가 다 돼 있어요. 환지계획에 이것의 가치도 평가가 돼 있어요. 그 차익이 청산금이거든요. 차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근데 사업을 하고 나면 그 현실적인 상황이 조금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거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가 끝나야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전에는 이제 그 추상적으로만 결정된 거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여기. 환지를 안 정했어요. 이거 가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당시 알 수 있죠? 이 사람 환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거 주면 돼요. 그죠? 근데 아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거 사업 끝나야지 이 사람이 차익이 얼마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은 환지 처분하기 전에 미리 청산금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줄 때 청산금 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청산금은 본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이 되는 거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일시불로 줘야 되겠지만 분할 지급하거나 분할 징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분할은 어디다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언급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금을 환지처분 결정 전에 결정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환지, 청산금. 그리고 얘는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를 해야 돼요? 5년 이내 행사돼요. 민법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혹시 아세요? 10년.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대1의 관계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10년인데 이거는 1대 탁. 국가나 행정청과 일반 국민 간의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런 다수 당사의 권리관계를 이렇게 오랫동안 불안정인 상태로 두는 것은 꼭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게 현재 입장이에요. 왜 이거보다 짧냐 해가지고 헌법 소원인가 뭐 위헌법률심판 제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다수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법률 관계를 빨리 종속시킬 필요가 있고 해서 5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공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공부할 건데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 몇 년? 5년이라고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민법 공부하고 있어 지금?
공법이죠, 공법. 공법상의 채권 소멸시효는 5년 그래요. 5년. 했습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자는 이제 소멸시효도 민법에서 좀 짧습니다. 이자는 2년. 뒤에 찾아보지 말고 헷갈린다고 찾아보면 안 돼요. 지금 강의만 들어야지 찾아보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몰라도 넘어가야 돼요. 좀 이따 또 할 건데 그거를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까지 안 받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환지. 다시 금방 본 거 이제 읽으면서 이 말이구나 이렇게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68페이지. 자,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리지는 어디에 얼만큼 둘 것인가, 환지는 평균 토지 부담료는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설계, 그리고 필지별로도 대응하는 환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있으면 그에 관해서도 알려야 되겠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토지인가, 나는 청산금을 사업시행자가 징수해야 될 토지인가, 이런 것들 명세. 채비지는 어디에 어느 만큼 둘 것인가, 보리지는 어디에 어느 만큼 둘 것인가 하는 명세, 이런 것도 있고. 입지환지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다 그러면 입지환지와 관련된 건축물에 뭐 아파트라면 세대수, 분양 면적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은요. 자, 환지를 할 때는 종전 토지와 교환되는 토지, 환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이런 거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질, 수리라든가 수리는 물에 관한 권리 말하는 겁니다. 토질, 수리,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암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고려할 사항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위치와 지목은 고려사항이지만 면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암기하고 있는 거야 또. 암기사항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항 다 고려하는 거예요. 뭐 위지면 토수위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고려사항이다. 네, 뭡니까? 여기 없는 걸 하더라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은 뭐 이렇게 또 물어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가 고려사항이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양과로서 한번 환지 제외에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동의라면 환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때 해당 토지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근데 이제 환지를 내가 받기 싫어도 강제로 할당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2순환이나 3순환 때 숫자 하나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양과로 5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증환지 할 수 있다고 했죠? 늘려서 할 수 있고, 늘려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죠? 적당히 늘리기 곤란한 거 있어요. 진짜 손바닥만한 땅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60제곱미터를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면적이 아주 많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도시개발 사업의 이익을 과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줄여서 하는 거죠. 줄여서. 그 무슨 환지?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환지 처분하면서 청산금을 결정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지. 이럴 때. 입주환지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거인데 말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받는구나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네모안에 1번에 세 번째 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얼마 이하? 100분의 70 이하. 이때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번. 그런데 환지된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권리 가액이 100분의 70이 안 되더라도 입지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 271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이거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그러니까 공고,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공람시켜요. 14일 이상. 또는 이제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공청하려면 또 공청회하겠다고 또 공고 또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람공고 이런 말 하게 되는데, 자, 공람공고를 하면 기억 꼭 못해도 됩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가 새 나갔다 볼 수 있죠? 사람들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이날 이후에 여기에 토지가, 여기에 이제 이날 이후죠. 이후에인데, 여기는 이게 아까 말한 다가구 주택인데 아직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된 건 아니에요. 지정되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되기 전에 이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꿨어요. 그럼 권리자가 한 명이었는데 3명, 10명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라든가 한 필지에 토지가 있었는데 이걸 필지를 분할해서 4개로 나눴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죠? 현재 건축물이 없었는데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그럼 원래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는 내가 가지고 건축물은 자식에게 주고 이래서 분할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다 암기상 아니에요. 어쨌든 권리자가 한 명이었는데 권리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공람 공고일 후. 그런데 이것도 꼭 기억할 단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게 되면 이미 늦어서 그 전에 어떤 투기 억제를 해서 기준을 미리 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5월 10일이면 1월 10일부터 1월 10일 이후에 이렇게 토지를 분할한 자는 그냥 한 필지의 소유자로 와서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환지를 안 해줄 수 있다. 환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271페이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알려면 기준일 다음날 하는 정도 보시면 되고 기준일 다음날. 기준일 말면 돼요. 기준일. 기준일이 뭔가 몰라도 돼요. 근데 기준일 용어만 알면 돼요. 기준일 다음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금전으로 그냥 청산해서 환지를 하나도 안 해주거나 아니면 환지 대상,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은 환지를 원래는 100평을 받을 것을 60평만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냥 환지를 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환지 제한할 수 있죠?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어. 다세대는 건축법을 공부한 테 알아야 되겠고 3번. 이건 뭐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나중에 자꾸 문제 같은 거 보다 보면 무슨 말인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는 경우 아까 칠판에 써드렸는데 내가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눠서 건축물은 내가 가지고 토지는 자식에게 주고 이런 것도 말하는 거고 4번.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했어요. 그래서 대지는 내가 가지고 있고 건축물은 또 누군가 제3자가 가지고 한다든가. 나대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어쨌든 소유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얘만이 아니에요. 아무튼 증가되는 건 다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의 권리만 행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정당한 이익을 얻을 자들이 그 이익을 착취당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제한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이런 1, 2, 3번 들으면서 한 번씩 이해하시고 4번. 소유자 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경우, 증가. 그거 가지고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뭐 분필, 뭐 나뉜다, 용도 변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이렇게 늘어난다. 것들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용도 변경이 뭐 허가사항이다.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그때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다른 말들은 틀리 안 나오고 이제 채비지 하는 것의 성격은 아까 봤습니다. 채비지 봤고 뭐 숫자 50%도 체크했고 273페이지도 아까 체크했네요. 274페이지도 뭐 충분히 설명됐고 환지 예정일을 정할 때 그 해당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 임차권자 등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하라 말했고 275페이지에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예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외가로 3번 채비지는 사업 경비로 활용하는 토지가 채비지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얘는 사용 수익만 하는 게 아니고 처분을 해서 사업 경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채비지가 아닌 환지 예정지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내 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환지 예정지 여기 지정 받았어요. 사업 그 과정에 따라서 이게 뭐 바뀌지 않는데 보통은 극단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토지 면적이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자, 그러고 보니까 민법에서도 마찬가지. 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가 내 소유권이 됐죠? 이건 이제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이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권 변동 효력은 법률이 정하고 있으니까 이날 효력 발생해요. 내 거 됐어요. 소유권 내 거 됐어요. 근데 이거 처분하려면 등기하라고 했잖아요, 법에서, 민법에서. 당연히 여기 등기도 등기도 안 됐거냐. 당연히 내 땅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채비지만 사업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특별히 이제 처분 권한을 준 거고 이제 채비지는. 자, 279페이지. 279페이지에 준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지금은 안 하고요. 자, 문제 나중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풀 때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사가 끝났어요. 그 앞에서 공고라는 게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준공사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지정권자 할 때는 이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바로 자기가 그냥 공사하려 공고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공사하려 다음에 준공사를 받으면 얼마 이내에 환지 처분하라고 했어요? 60일. 그리고 이겼다면 공사하려 공고 며칠? 60일. 다 60일.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 그래서 잘 하시면 되겠고. 자, 준공사는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원래 공사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하는 건데,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뭐 굉장히 막 50m 도로 나눠져 있다고 칠까? 이제 가지고 명확하게 좀 생활권도 약간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럼 얘만 준공사 받고, 이거는 다음에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사가 완료된 구간별로 준공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사 받고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준공사라는 것 자체가 그 공사가 실시계 개발 계획에 맞게 되었는가, 이거를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위험이 없는가 확인하는 게 준공사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사 받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 원칙 전부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원칙이죠. 근데 공사 완료된 구간별로 준공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더군다나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사 끝난 구간별로 준공사 갖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준공사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떤 건축물을 건축 하나 있어요. 건축물 건축해서 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얘가 뭐 본부 사무실로 쓸까? 해가지고 얘에서 여기 본부 범지가 설치해가지고 사업하는데 뭐 지휘본부를 설치한대요. 이거 쓸 수도 있어요. 얘만 따로. 이건 이제 지정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항상 나와 이제. 뭐 기본 원칙 뭐예요? 완료된 다음에 사용 참 공법 어려 죽겠습니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막 말들이 달라져요.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용해도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해도 좋다 평가 받아야 되죠. 근데 공사 다 끝나지 않고 공사가 끝난 구간별로 준공검사 받을 수 있다. 근데 준공검사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건물이라든가 특정한 구간별로 너 사용해도 돼 하면 전체 안 해도 하는 거였지. 이건 어떤 진리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건물 사용해서 공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도 써도 좋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가 계속 나와요. 계속.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준공사 받고 27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외가로 4번 준공사 받고 60일 내에, 그리고 공사하려 공고 후 60일 내에. 두 가지 절차 어려우면 준공사 받고 60일 내에 이것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60일만 기억해도 돼요. 자,
권리 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언제?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자, 이거 하나 확인하죠. 이게 시점을 가끔 물어보는데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환지 안정된 토지 있었네, 이거. 환지 부정. 한 사람 있었죠? 자, 이 사람은 권리는 소멸을 해야 돼요. 언제 소멸해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해요. 이 사람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 사람 권리가 없어져야 여기 있는 사람 권리가 그 다음날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늘 밤 12시. 권리 언제 생겨요? 내일 0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그리고 환지는 그 새로운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없어져요.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로 이전하죠? 이전하지 않는 권리가 하나 있고 또 이전하지 않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출입금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뭐 출입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칠게요. 저기에 있는 출입금지 처분이 일이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이전해요? 살인 범행 현장이 이쪽으로 옮겨가요? 제 살인사건 발생해서 범행 현장 보존하려고 출입금지 처분 내렸다는데 일이 가요? 범인이 와가지고 환지 도시개발사업을 알고 와가지고 여기 있던 증거물을 이리 옮길까? 이전하지 않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토지에 전속하는 행위 처분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입금지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지 여기에. 그죠? 이전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전속하는 말, 전속. 전속은 어딘가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속은 말이야. 전속 모델, 오비 맥주 전속 모델이 크라운 맥주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전속은 어디에 딱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그 토지에 그대로 있어요. 또 하나 지역권 있어요. 지역권. 여기 토지에 밖으로 가는 도로가 없어서 남의 땅을 통해서 이렇게 갔어요. 통행 지역권이 있었다고 칠게요. 통행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종전 토지 있어야지 그대로. 그죠? 다만 이제 사업을 하다면 이 통행 지역권 같은 것들이 필요 없게 옆에 도로 같은 거 개설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이제 자 그래서 소멸은 환지 부정 토지 소멸. 이처럼 그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구별도 안 돼요. 찰나의 그 순간을 가지고서 시험에 자꾸 물어봐요. 다음날 끝나는 때. 그런데 어이없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행정상 재판상 처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전속 이 말 뭐예요? 전속. 전속이니까 환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권도 역시 토지의 쓰임새에 기여하는 권리예요. 사람의 그런 그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떤 토지에 종속되는 겁니다. 환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전 토지에 그냥 계속 남아 있어요. 다만 행사할 도시개발 사업으로 통행 지역권 그런 울타리로 넘어갈 그런 골목길 이런 거 필요 없어졌겠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겠죠? 소멸해야 되겠죠? 언제 소멸해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입주한 지도 첫 번째 줄 다음 날, 세 번째 줄은 다음 날. 그것만 체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 입치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로 정해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종조 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요? 사업 시행자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보리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갑니다. 5번 환지 등기.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14일이죠? 14일. 다음 페이지 양과로 3번. 청산금은 언제 결정한다고 했어요?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하고 다만
다음날 확정되는데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미리 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 미리 주면서 결정할 수도 있다. 외과로 이번은 뭐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놨는데 그게 뭐 1번하고 2번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미리 청산금을 결정해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자, 분할징수, 분할교환할 수 있다. 자, 강제징수,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강제징수 못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자, 지방세법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별시장 군수구청이 아닌데 대신 좀 강제징수해 주세요 했으면 징수한 금액에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 100분의 4 지급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청산금은 소멸시효 몇 년? 5년. 8번 목차만 보셔도 되겠어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임대료 증감 청구. 무슨 말인가 짐작할 수 있죠? 아까 권리가 뭡니까? 그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권리 포기. 농경지 임차인이었는데 농경지 대신에 상가 건물을 받았대요. 이 땅 주인이. 그러면은 뭐 농경지를 농사를 짓던 그 권리 목적을 내가 더 이상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 손실보상 청구해야 되겠죠. 보증금 같은 거 아니면 더 뭡니까 농사를 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거 이건 손실보상 청구해야 돼요. 손실보상 청구는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시행자에게 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할 수 있고. 청구 제한. 근데 이것은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임대료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얼마 이내? 60일. 아까 환지처분도 60일이었죠. 그 숫자하고 그냥 같이 외우면 돼. 나중에 붙여서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 붙여서 봐야 됩니다. 문제 풀더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환지처분 틀린 것은 시행자는 공사를 끝내면 공고해야 된다. 뭐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그럼 안 봐도 돼요.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권자가 시행자 할 때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60일만 보고 맞다.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맞네요. 다음 날 취득. 채비지가 아닌 보리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고 채비지는요. 시행자가 취득합니다. 채비지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안 돼요. 채비지는 그냥 법에서 임자가 딱 시행자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아니고 공고된 날이 끝난 날. 공고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오늘 밤 12시 소멸합니다. 준공검사 맨 밑에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사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285페이지 양거 5번. 본래 준공검사 후에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준공사 전이라 하더라도 지정권자에게 너 이거 사용해도 돼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미리 사용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막연하지만 이런 것들 자꾸 좀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89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289에 4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보면요. 시도지사가 발행한다고 했어요.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시도지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으니까 시도지사 여기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발행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 발행 절차 등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발행할 때 누구 승인 받아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국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행장 승인 받는다. 토지의 용법은 국장이
이제 총감독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재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행장. 은행장 아니고 행장. 은행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니까 누구요? 은행장, 행장. 소멸시효 몇 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발행 방식 네모안에 보시면 1번에 전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슨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아까 토지 상환 채권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기명식. 여기는 무슨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 알겠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강제 매입 쓰니까 좀 유통에 좀 원활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소지한 사람이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무기명식. 도시개발채권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이제 왜 이걸 봐야 되는가는 나중에 오늘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시간 있을 때 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채권 상환은 몇 년 범위?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5년부터 10년이란 말은 또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올해 2020년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상환기간은 내가 7년 있다 갚아줄게 하는 게 상환기간이에요. 1년 있다 갚을게 이거 없어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10년이네. 20년 때 갚아줄게 안 돼요. 몇 년? 조례로 정해놓은 게 5년에서 10년 범위에 정한다는 말이고 상환 기간이 됐잖아요. 만약에 7년 됐어요. 7년 됐으면 이때부터 내가 이 채권 원금 상환하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몇 년 이내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5년 이내 행사하라 이 말이고 이건 권리 행사 기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변제기죠. 변제기. 여러분 남한테 돈 꿔줄 때 5년 있다 갚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변제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이게 소멸시효고. 우리끼리 개인으로, 너 1년 있다 갚아. 그러면 이게 1년이라는 상환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로부터 얼마 이내 청구를 해야 돼. 우리 개인 재산이라면 10년 채권. 그 말이고, 요 5년, 10년은 변제기를 말하는 거고, 요거 5년은요. 이건 소멸시효 말하는 거예요. 자, 상환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이다? 5년에서 10년. 그리고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가 이제 해마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자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 청구해라는 거예요. 2년. 안 그러면 이자가 없어져 버려. 청구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5년, 10년. 무기명 그랬잖아요. 시골과 도시가 어디가 더 흉흉해요? 시골이 흉해요? 그럼 답이 안 나오네. 시골은 아직도 순박해요. 시골이 뭐가 흉해요. 시골이 더 훨씬 도시가 무섭지. 도시가 무서우니까 도시 무서우니까 무기를 가지고 다녀. 얘만 있어요. 얘만. 자, 무기가 어디만 있어요? 도시개발채권에만 무기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무슨 말 나왔다면 무슨 식? 기명식 그래. 기명식. 도지상환 채권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나와요. 이제 기명식. 기명식은 이전하려면 아까 어디에다가 뭐 기재하라고 했는데 원부 채권 원부에 기재를 해야 돼요. 기명식은. 자, 무기명식은 그냥 받은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고 기명식은 원부에 기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양과로 4번에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이순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 그리고 이제 303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몇 문제만 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필요하시겠지만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 5분만 더 할게요. 금방 공부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보기 위해서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대도시장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생산 녹지는 3만 이상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얼마 이상? 1만 이상. 1만 주거하고는 상업지잖아요. 주상 자생 1만. 답만 볼게요. 답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국가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1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중장이 요청할 때는 면적 제한 없어요. 지방공사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엉성한데 어쨌든 틀렸으니까 치밀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원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맞는 말이 되려고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막 퉁퉁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지방공사는 지자체한테 하는 거지 왜 국가일을 간섭해요. 지방공사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이 하는 거죠. 한국공사 나왔네. 그건 맞네요. 그리고 이게 좀 까다롭다 생각하는데 되고 보니까 4번에서 명확하게 맞는 말이 있어요.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처음 볼 때 무슨 도대체 이런 문제를 내느냐 막 굉장히 비판했는데 4번에서 짐작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4번에 완벽한 말이 있잖아요. 한국공사 사장이 30만 국가기 밀접 제한할 때 이땐 국장이 할 수 있어요. 천지변 국장이 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면접 기준 틀린 것은 이건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이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4번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신할 수 없는 것 이건 공부 안 했으니까 나중에 보겠고. 5번 조합원 설명 옳은 것은 그랬어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저당권자 조합원 아니에요.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아니에요. 누가? 토지 소유자. 의결권 없는 조합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조합 임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권 가진 사람만 조합이 돼요.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 선고받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지만 임원 자격 상실하는 거지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에요. 형사처벌 받아도 조합원이에요. 형사처벌 중에 딱 하나 조합원 자격 상실하는 거 있어요. 사형 집행. 죽으면 안 되니까 농담삼아 한 거고. 자, 그렇지 않으면 다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맞죠.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그 징수한 금액이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100분의 4. 6번 안 했으니까 생략. 7번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안 했으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토지 소유자 몇 명이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7명 인가 받아야 되고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을 한 동의자 수 산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일단 도시개발법에도 제외가 하나 있고 포함이 2개 있는데 포함으로 그냥 정리해서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포함으로 일단 하세요. 자, 포함하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좀 관련된 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실시 인가 이거 2년인데 이것도 숫자 강의 안 했으니까 생략. 나중에 뭐 한 다음에 또 한번 보죠. 8번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 될 수 있다 없다? 이쪽 공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되죠? 학교는 돼야 안 돼요? 되죠? 전체 면적 얼마 이내? 3분의 1. 그리고 원형지 공급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해야 된다. 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조건에 관한 첨부 있어야 되고, 서류 있어야 되고. 5번부터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에 원형지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 5년 경과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제한 안 받는다니까. 국가하고 지자체는 안 받아요. 물론 이제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까먹죠. 당연히. 까먹은 너무 당연히. 지금도 뭐 대답을 엄청 잘하신 거예요. 그동안.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을 한다. 근데 틀렸고 이제 원형지 개발자와 사업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틀렸는데 왜 그런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강의 안 했으니까 나중에 이순환 때 한번 시간 되는 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환지 방식 계획으로 오른 것은 환지 계획을 작성했어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금방 했는데 뭐 환청? 내가 청심환 그랬더니 뭐 환청이 들린 모양이네. 청심환 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명만 하면 되지. 구청장 하면 돼. 구청장. 청심환 했으니까. 그럼 구청장하고 동급인 시장군수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청장 하면 시도지사 아니라 이 말이야. 그리고 문장 자체도 너무 엉성한 게 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지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말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 자 환지 계획을 변경하고 싶어요.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처음 인가 받은 것을 변경할 때, 근데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한대요.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돈이나 땅이나 같다 그랬어요. 땅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준대요.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가 돈을 줬지만 사업 경비가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신에 토지가 사업 시행자에게 들어갔잖아요. 귀속됐잖아요. 그거 일반 분양에서 쓰면 돼요. 이럴 땐 경미한 변경이에요. 3번 환지 제외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맞네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임차권이 소멸한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권리가 다 없어지면 돼요? 환지 예정지에서 이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면 돼요.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말로 여러분들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이제 항상 오늘 밤 12시인가 내일 0시인가. 요거는 지금 내일 밤 12시잖아요. 틀렸죠? 언제 없어져요? 오늘 밤 12시 없어요. 오늘 밤 12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10번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항상 무역뿐만 아니라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자,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좀 짧죠? 2년. 그리고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 공원 등의 조성비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3번, 4번 같은 건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법정은 아닙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 5번은 뭐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도시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한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왔으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아직 국토계획법에서 했는데 여기서 안 했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장 사업을 했어요. 근데 시도 관할구역에는 이 시도지사 사업을 했는데 시도 관할구역에는 시군과 이익을 받으면 이제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어요.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 간에 서로 대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도 간에 시와 대도시 간에 도와 대도시 간에 사업을 했는데 내가 사업을 했는데 얘가 이익을 봤어요. 내가 했는데 얘가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부담시키려면 협의지, 협의. 항상 둘 관련되면 협의해요. 내가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경기도가 이익을 봤으면 경기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비용 네가 일부 내라. 협의. 근데 본래 시도 대도시 간에 토지 이용과 관련된 토지 관할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결정해줘요. 근데 이건 뭐예요? 비용이거든, 비용. 예산 문제 누가 한다고요? 예산은 행장. 그래서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은 나중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